다음 장 133장에서 이어 연속해서 음과 양의 구체적 현상으로 커피와 아데노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전에 사상학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층을 위해서 소민부터 먼저 강의를 해봤다. 이는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쉽게 주변에서 보는 성격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지만 인간이 사상으로 쉽게 되어 있고 이는 자연의 그야말로 자연적인 모습이고 심성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를 보면 쉽게 소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민은 겨울체질이다. 겨울 같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체의 에너지가 하초로 내려간다. 하초라는 개념은 사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인체를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4개로 나눈다. 그래서 각기 체질마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다. 소음인은 캥거루처럼 가슴 부위가 좁고 엉덩이 부위가 발달한 게 전형적인 소음인 특성이다. 그러나 체질이 유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결합되면은 한쪽 부모는 소음이고 다른 쪽 부위는 태양인, 혹 소양인, 혹은 태음인, 혹 소음이 결합하면은 4일, 4이, 43, 44가 나올 수가 있다. 44는 이제 진소음이죠. 소음성 소음인. 형태학적으로 숨은 형질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일상적인 소음일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아래의 표는 분류인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류나 짐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쥐가 소음인이고 보거 같은 거, 하마가 태음인이고 사자가 소양, 사슴이 태양이죠. 예. 태음은 중하초인 허리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대신에 상초인 몸에 힘이 약해서 잘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음인도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는 가슴을 젓고 오그라뜨린다. 코끼리나 하마처럼 무리지어 다니면서 덩치가 크고 원만하고 행동거지가 느리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가정적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가족에게 이쁜 것이 태음이다. 나와 연관된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도 챙기는 것이 태음이다.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나에게서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 중요치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도 구분한다.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정치, 사회학적으로 악한 것보다는 성격적으로 이기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기한테 잘하는 게 좋은 거죠. 정의론보다는 자기만 앞세고 자기 욕심이 많은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과 같이 협동하는가를 잘 살핀다. 소음인은 하추의 에너지가 집중돼서 엉덩이와 다리, 특히 종아리가 발달하고 발목이 굵은 사람이 많다. 안정을 좋아하고 휴식을 좋아하면서 생각을 태민처럼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명상을 즐기고 혼자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과학자들에게서 소음이 많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컴퓨터를 즐기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소음이 많다. 또 심성 중에는 즐거움이 발달돼 있어서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성격 배우 역할을 잘하는 것도 소음이 많다. 명배우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소음인이다. 항상 파이프를 말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생각이 잠긴 듯한 모습으로 익숙해진 윈스턴 처칠은 태음이 전형이다.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지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넓은 이마, 큰 눈동자, 그리고 허리가 굵기도 하지만 태음이는 허리가 잘 서 있는 반면에 소음이는 허리가 잘 구부린다. 발을 감싼 듯이 주관절이 벌어지고 손목기가 약간 안으로 잘 굽는 것도 다이아몬드 스타일이죠. 약간 감싸는 듯한 모든 태음에게 이런 체형은 하지만 가을 기운, 끌어모으는 기운 때문에 생기는 체형이다. 약간 안철수 같죠, 이 사람. 이 얼굴은 약간 살이 있어 잘못 보면 태음인처럼 보이지만 아랫볼이 발달한 태음성 소음인 사삼 코드의 모습이다. 소음인들은 자신이 홀로 정리하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많이 지녔지만 이처럼 태음성 소음인들은 태음인처럼 인간관계도 잘 어울리는 편이다. 영국 황태자 찰스는 지금 국왕됐지만 사이 코드다. 그러니까 소양성 소음이란 거죠. 소양성 소음이로 다소 바른 체격이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은 4.3 태음성의 소음이었고 아버지는 이사 소음성 소양이었다. 체질은 유전하면서 사상에서 돌아가서 4 곱하기 4 16쌍으로 16 곱하기 16 256쌍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 2 계속 나오고 이런 조합은 나올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216가지의 체질로 구분된다. 그래서 찰스는 4.3 곱하기 2, 4 4, 2, 3, 4가 돼서 소양인처럼 마른 것도 있지만 소음성이 256 코드에서 볼 때는 2개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양성 소음이지만 할아버지 때까지 코드에서 4사로 소음성이 2개나 있어 이런 에너지가 체형에 영향을 미친다. 즉 페노타이핑 표현형으로 할 때는 분석한 방법이 하나의 이런 소음성이 하나인가 2개인가 등도 따져야 한다. 그래서 사상은 일반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형이다. 만약 어떤 환자가 4, 2, 2 코드라고 정해본다. 이는 4, 1 곱하기 2나 4, 2 곱하기 2를 결합이 되는데 음들끼리는 같이 만난 경우가 많다. 33 코드, 44 코드 이렇게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아암 중에서 MPNST나 메딜로블로스토마
여러 가지 암에 노출될 수 있고 프레디 윌리 신드롬 같은 경우도 33 코드 진태음인한테 나타나는 병이다. 44 코드에도 정상임도 하지만 자폐아도 많이 발생하고 PFA 파파 신드롬이라고 하는 지속적 감염과 열이나는 병도 44 코드가 발견됐고 소음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장기간 몇 년간 고열이 시달린 아동이 치료와 식이요법 이외에는 전혀 양약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정상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얼굴이 몰려있고 조용한 성품의 찰스에 비해서 다이애나비는 태음이다. 다이애나비는 태음인이다. 얼굴이 소민보다 넓은 얼굴이다. 말라이미넌스가 발달하고 광대뼈가 발달한 거죠. 이마도 비교적 넓다. 이에 비해서 찰스는 이마가 낮은 편이고 이목구비가 몰려있다. 집중돼 있다. 정밀한 사고라는 성향이 바로 응축되는 소음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성격적으로도 한 점에 집중되는 성격이다. 태음의 선언 논리를 가지고서 현재를 볼 때 과거에서 출발해서 그 흐름을 보는 편이다. 소음인은 순간적 찰나의 정밀성을 보는 것이다. 약간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태음에는.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떻게 결정을 안 하고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죠. 다이애나비는 불륜으로도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사고로 비운을 사명하지만 실제로는 찰스의 바람기에 의한 상처가 태민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갚으려 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주면 되로 갚아서 말로 갚으려는 복수심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 뭐 아랍인 재벌이랑 바람피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근데 죽였다고 보는 게 좀 맞죠? 영국왕실이. 실제로 실체는 옮긴 건 쉽지 않지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씨름선수 강호동 책이 커서 태음인 같아도 저도 태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소음이다. 낮은 이마에 섬세한 성격을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4233이나 4133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부모 중에서 소양이나 태양이 있는 소음인인데 할아버지 때로 가면 태음인 두 사람이 있어서 태음성 태양이나 태음성 소양인이나 태음성 소음인이 결혼할 때 이렇게 큰 책이 나타난다. 낙정이 많아서 사람들 잘 웃기는 위트가 있으면서 눈매는 날카로운 패다. 4233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픈 캥거루인데 기질은 사자 곱하기 하마 곱하기 하마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캥거루는 소음인, 사자 소양, 하마는 태음인. 물론 이런 유전적인 에너지는 각 위치에 따라서 강약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의 체형에서 형태를 이루는 요소는 4개의 코드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가장 표현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점에서 보통 관점을 가지고 체격이나 모양만을 가지고 체질을 보다 보면 매우 혼동되기가 쉽다. 폭력보다도 생각으로 저항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나 인도 간디는 못 소음이다. 킹 목사는 태음인 성형은 433 코드다. 태음이 아니고 소음이다. 소음이는 투쟁 활동보다는 침묵과 순응하면서 저항하는 이미지가 많다. 팔과 어깨가 가는 소양체는 사자나 호랑이들은 투쟁을 한다. 소양이들은 투쟁적이다. 프랑스 유형 중에서 소양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나 유대인 중에서 소음이 많고 인도 사람 중에서 머리가 좋고 컴퓨터 천재들이 많은데 대부분 소음이다. 이는 유전자 풀 중에 워낙 소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영국처럼 고립된 섬나라에서는 유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의 모습은 소음이 체격이 많다. 어깨가 좁고 엉덩이 크고 유대인도 유사하다. 그리고 꼭 옳은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고지식함이 있다. 소양인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고 태음인이 사람들의 인심에 맞추는 것과 달리 태양인이나 소음인은 문법적인 사람들이다. 그래마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소양인들이나 태음인은 회화적인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응용을 하는 거지. 소음인들은 연예인들도 많다. 춤을 잘 추고 음악에도 재능 있고 섬세한 목소리와 미성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소음인도 있고 싸이처럼 정열적인 소음인도 있다. 힘이 아래에 있어서 어깨와 목을 움직이기보다는 엉덩이와 허리를 많이 움직인다. 완벽주의 스티브 잡스 같은 무결점을 원하는 소음이 있고 빌 게이츠 같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이기에 집착하는 소음인도 있다. 모두 컴퓨터 천재들인데 각기 방해된다. 소음인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미천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태음인은 사람과 인력 등을 동원해서 집합체를 만들고 끈기 있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받고 이를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능력들이 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왕이죠. 이 두 사람은 컴퓨터 분야에서는 있지만 성격이 이 두 소음인과 많이 다르다. 끈기가 있고 일을 잘 성취해야 한다. 기회주의적이기보다는 한 분야를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성공시킨다. 젠슨 왕의 일대기를 보면 어려서 대만에서 유학을 오면서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특히 동양인이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똑바로 갔고 한때는 한국에서 자신의 제품 팔기 위해서 용산을 수도 없이 다녔다는 한국과의 인연이 있다. 약간 푸대접을 당했겠죠. 태음인의 기질을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의 충청도 사람과 중국의 와신상담한 기질을 이해할 수 있다. 태음인은 한때 응분을 가라앉히고 규력을 참으면 나중에 편안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 자식들에게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나서지 말고 보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태양이나 소양인 자식이 남에게 얻어맞고 오면 어디 가서 그 집 다 부숴놓고 하라든지 남자가 어디서 맞고 다니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게 양의 성격이지만 태음 소민은
돈 주고 돈 뺏겨도 좋으니까 비겁한 생각이고 그저 고개 숙이고 피해 다니라 라고 교육을 한다. 금성에서 온 사람이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따서 테슬라로 사업을 시작하는 일론 머스크는 독창성은 마치 태양인 것 같아도 태음입니다. 실로 태양인은 아이디어는 있을 때 사업적으로 성공입니다. 테슬라는 당시 지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발명을 했고 현재 교류 전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여러 가지 천재적인 발명을 했는데 그 뒤에는 금성이들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디슨은 천재적 발명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특허를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소송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별로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이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자신을 성공하는 사업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얼굴은 태음이 같고 체형은 소음이 같은데 나중에 한번 에디슨 가게를 추적해서 사상인적인 분류를 해보겠다. 에디슨을 유명하게 만든 물건은 에디슨 전구가 좀 알려진 것과 달리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다. 백일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발명가 천문학자, 철학자인 제임스 보만 린치가 1835년에 발명했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개량했지만 수명이 너무 작고 열이 너무 심하다든지 여러 단점으로 끝내 상품하지 못했고 1860년에 영국 학자 조지프 윌스 수완경이 더 발달된 것을 개발했다. 1875년 여러 번에 걸쳐서 개량한 백열 등 만든 수완은 특허를 신청했다. 에디슨이 수완의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전구를 만든 것이다. 탄소는 이제 필라멘트로 만든 거죠. 그래놓고 에디슨이 오히려 수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패소까지 했다. 그러나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만한 전구를 발명한 것은 사실이다. 밝기가 적당하고 수명도 오래가는 전구를 개발한 것은 에디슨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 에디슨은 수완이 관련 특허까지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완에게 거금을 주고는 합작회사를 차려서 특허권 문제를 제거했다. 태음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해내는 힘이 있다. 테슬라는 천재 발명가로 CIA 문석 비밀을 풀면서 금성에서 온 사람이란 설이 있다. 에디슨과 교류와 직류 싸움으로 다툼이 있었던 테슬라 능력은 지금도 다 현대 과학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일론 머스크도 마치 금성인처럼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실천해나가는데 아이디어는 태음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하나 실천한 것은 태음이다. 장차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켰다는 보통 사람이 보면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민의 완벽성, 개성 있고 뚜렷한 그리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영화배우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완벽성은 끊임없는 사고와 계산을 통해서 예행 연습하고 거울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 아주 섬세한 표정조차도 연구해서 완벽함을 이뤄낸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소음이다. 반면에 무책임하고 홀로 짐지길 싫어해서 가족에게 짐을 다 떠맡기고 나홀로 홀가분하게 사는 소음이다. 멜 깁슨은 소양성 소음인 사이이고 코르네오레는 태음성 소음이다. 그래서 태음인 성질이 넓은 이마도 같이 따라온다. 하지만 태음이 아니고 소음이다. 소음인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관리자로서 능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포용력 있게 관리하는 것은 태음이지만 무결점을 보이면서 몸을 보이고 완만하게 잘 조절하는 경륜이 소음인에게 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하는데 실로 엄청난 에너지를 관리에 쓰기 때문이다. 무결점을 위한 노력으로 실수를 안 하려는 특징들이 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원래 태음과 소음 중에 소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독자들이 쉽게 사상학을 이해하기위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거론했다. 이와 같이 소음인은 충실한 관리자로서 섬세하고 정밀한 학자 연구가로서 또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장사꾼이나 완벽주의의 사업가, 때로는 체격이 큰 씨름 선수, 특히 일본 스모 선수 중에서 소음이 많다. 그리고 개성있고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는 영화배우로는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음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소음이나 태음이 모두 소듐 농도가 잘 떨어지는 소금이 부족하죠. 체질이라서 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다. 무르 제흡수에 필요한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죠. 약화되고 SGLT나 소디움, 포타시움 에이파타이제 주축을 이루는 염도가 쉽게 떨어져 내려가는 체질이라서 싱겁게 먹으면 헬륨 부족으로 인해서 유해 열과한 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는 133강에서 커피와 아데노신을 다루면서 계속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